안녕하세요. 예피입니다. 2022년 5월 22일부터 28일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요한 안건이 유엔에서 결의될 예정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의료 시스템과 국가 주권에 대한 궁극적인 통제권을 세계보건기구에 넘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미국뿐만 아니라 어느 국가든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비상 권한에 대한 법률적인 초석을 놓는 작업입니다. 2022년 5월 22일부터 28일까지 제75차 세계보건총회가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194개국 대표와 함께 소집되어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한 국제보건 규정 수정안에 대해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2022년 1월 18일 바이든 행정부의 관리들은 공식 성명이나 단 한 번의 기자회견도 없이 조용히 WHO에 대한 광범위한 수정안을 보냈습니다. 이 제안된 수정안은 다른 국가가 우려할 수 있는 보건 비상사태가 의심되는 국가의 문제에 대해 그 국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수정안은 임시 의제를 비준하기 위한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정안을 제안하기 전 현재의 규정은 2007년 6월 15일에 실행되어 국제법 기준으로 현재까지 발효 중에 있습니다. 미국 수정안은 규정에 있는 중요한 기존의 제한이라는 문구를 삭제합니다. 기존에 들어있는 세계보건기구의 제한이라는 의미는 다음과 같은 문구로 시작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당사국과 협의하고 검증받으려고 시도해야 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WHO가 즉각적인 개입에 대한 권한이 없고 당사국과 발생한 사건에 대해 협의하고 해당 내용에 대한 검증 시도를 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수정안이 승인되면 WHO는 국가의 권한을 무효화시키는 국제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WHO의 권한은 또한 전 세계의 인구의 99.4%, 즉 100%의 효력을 갖게 될 것이고 유엔에 소속된 국가인 194개국이 이를 따라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해당 국가들의 리스트를 공개했는데 그중 세계에서 G 국가들 중 40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EU, 영국, 호주 등의 국가가 그 예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WHO가 각 국가의 동의나 허가 없이 미국 정부 정책과 각 국가의 정책에 반하여 전 세계 모든 국가에 개입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일방적인 개입이 가능하게 하는 WHO가 되도록 조직의 확대와 능력을 확충시키는 결과를 위해서 수정안이 작성된 것입니다. 수정안을 통해 WHO 사무총장은 건강 비상사태를 마음대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국가가 WHO와 제휴를 해서 목표 국가를 배척 및 경제적 또는 재정적 조치에 타격을 가하는 데 사용한다면 이를 정당화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상하이 봉쇄로 2,600만 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아파트와 집 밖을 나갈 수 없는 상황과 같은 일들이 미국이나 기타 40개국, 더 나아가서는 유엔 소속 국가들인 194개국으로 확대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도시 봉쇄가 가능하고 이를 어길 시 유엔 군대 투입 및 물리적인 제재인 체포, 감금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시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인간의 주권과 자유, 그리고 양도할 수 없는 천부인권,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에 대한 침해를 예상해야 하는 상황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를 통해 하나의 세계 정부로 가는 초석이 놓이게 됩니다. 제안된 수정안의 내용은 2022년 4월 12일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WHO 규정은 국가가 수정안에 대해 찬성 투표를 철회할 수 있는 18개월의 유예 기간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안된 수정안은 그 기회를 6개월로 단축해 놓았습니다. 투표가 찬성으로 통과되면 올해 11월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WHO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살펴보면 이들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 WHO는 민주국가들에게 폐쇄와 명령, 백신 여권, 디지털 건강감시 등을 시행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WHO는 회원국이
코로나19에 대한 상호 운용 가능한 표준을 채택하도록 지침과 기술 사양을 개발했습니다. 즉, 상호 운용 가능한 표준이라는 말은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표준의 디지털화된 여건을 의미합니다. 임시 지침이라고 표시된 WHO에 최근에 공개된 새로운 디지털 여건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도록 추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WHO는 다른 질병으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개인화된 디지털 문서 작업을 서두르도록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치료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 고용이나 대학 교육과 같은 기관에서도 예방접종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는 필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미국의 하원 의원들이 나서고 있지만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미국 공화당은 11월 선거를 위해 자금을 모집하는 데 정신이 팔려서 이렇게 중요한 안건이 발등에 불로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등 다른 나라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이든은 신세계 질서를 오랫동안 옹호해왔고 가장 최근 3월에는 분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미팅에서 자신의 행정부가 신세계 질서의 리더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세계 질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계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질서에 대한 성경적 어원은 바벨탑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성경적 다른 예는 창세기 10장 8절에 나오는 니므롯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함의 후손인 니므롯은 시날 땅에서부터 니느웨까지 통치한 최초의 왕이었으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새로운 권력을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구조를 형성하였습니다. 국가의 주권과 권력은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앙 양심과 책임이 없는 세상을 건설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사건으로 신세계 질서를 만드는 짐승의 나라는 멸망으로 끝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